안녕하세요. 상군의 풍수지리학 도지혜입니다. 오늘은 제가 하동에 있는 화사별서에 와 있습니다. 제가 있는 이 자리는 화사별서로 진행하는 그 맥을 한번 관찰하고자 올라와 있는데요. 저 위를 잠깐 잠시 보실까요? 저 봉은 호봉이에요. 호봉인데 저기는 어디서 온 거냐면은 지리산에서 출맥해가지고 형제봉을 거쳐서 이제 이런 호봉이라는 성봉을 일으킨 거죠. 목체에 해당돼요. 목체는 인자하고 학문이 깊은 이제 사람들이 나오는 이제 그 자리가 있는데요. 저 맥에서 출맥한 용이 행룡을 쭉 해서 내려가다가 바로 저 아래 이제 보이는 이제 화사별서라는 그 탑을 이제 만들었습니다. 그러면 저 화사별서는 뭐냐면요, 이제 농사꾼들이 농사를 짓는 그 농막의 하나인데, 서울에 이제 살던 그 한 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조선의 개국공신이고 태조, 정종, 태종 3대에 걸쳐서 그 영해정을 지낸 조준의 직계손이에요. 화사 조재희 선생이 이제 농막을 이제 졌다고 합니다. 농막 겸 별장이겠죠. 근데 저 별장을 제가 가만히 보게 되면은, 저 별장은 지금 제가 여기 지금 진시에 이제 올라와 있는데요. 진시에서 볼 때 우리가 그 양택 삼료 기준에서 보게 되면 저거는 동사택에 해당돼요. 아마 감자로 보입니다. 여기서 볼 때 감자에 저기 태양이 떠 있죠. 태양이 떠 있는 걸로 봤을 때 저 문이 손문으로 제 보이거든요. 그러면 감자의 손문이다 그러면 한번 제가 괴를 한번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. 손을 이렇게 해서 이제 감자는 가운데 쾌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. 그리고 손께는 밑에 쾌가 떨어져 있거든요. 그러면 저게 양택삼료에서 문하고 어떤 이제 작용이 나오나 한번 보겠습니다. 그러면 감자에서 일상생기 그랬죠. 그러면 손 그 문이 생기궁이에요. 생기궁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문이 거기 있으면은 자손이 이제 많이 번창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가세가 아주 두루두루 편안해져요. 자손이 번창하고 건강하다는 거는 모든 생활 자체가 윤택하다는 의미를 이제 내포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 별장터는 제가 볼 때 이제 명당으로 보고 있습니다. 여기서 또 유심히 이제 봐야 될 거는요, 저 물길을 한번 보세요. 물길이 그 화사 이제 고택으로 이제 흘러가는데 완전히 이제 육구구수입니다. 구불구불 내려갑니다. 저게 이제 무슨 이제 그 물이냐면은 악양천이에요. 악양천으로 이제 흘러가는 물인데 굉장히 그 물길이 아름답습니다. 저게 이렇게 내려가다가 그 집으로 반포하고 쭉 이제 흘러 내려가는데, 원래 이렇게 부자 터나 이렇게 좋은 터는 물길이 저렇게 딱 감아 돌아야 됩니다. 그래서 뒤에서 물길도 직으로 빠지는 게 아니고 곡으로 빠지기 때문에 물이 머물러 주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. 왜 그러냐면 풍수에서 물은 재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물이 머물러 줘야 됩니다. 그러니까 저 고택 입장에서는 물길 자체도 저렇게 수려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다시 이제 저 현장으로 가서 한번 다시 감정을 해 보겠습니다. 여기는 화사별서의 안채입니다. 그러면 제가 이제 화사별서의 그 안채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까 저 위에 산에서 제가 감자 손문이라고 했습니다. 오니까 맞습니다. 감자 이제 손문에 해당되는데 요 뒤를 한번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원래 이 자리가 화사별서가 있던 이제 원래 자리입니다. 근데 이제 화재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생겼던 곳인데, 저 뒤를 한번 볼까요? 저 뒤에 보면 저게 이제 화봉이라 그래요. 여기서는 화봉이라 그러는데, 화봉 저 너머에 거칠은 하나 그 산 바위가 있습니다. 저 바위가 이 자리에 이제 손실을 많이 끼친 걸로 저는 보이고요. 저런 바위가 이제 이 집 자체에서 보면 저게 이제 건방에 있습니다. 건방에 있으면 이제 아버지의 자리인데, 저런 게 있으면 이제 아버지로 인해서 뭐 이제 집안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담장이 이렇게 쳐 있죠.
이렇게 쳐 있는데 이 집 전체를 볼 때 여기 있을 때는 바람이 좀 많이 타는 이제 구조인데요. 이 집의 요 밑에 다시 화재를 다시 재건축을 하면서 안채가 제대로 들어갔어요. 바람도 안 타고 아늑하고 이제 이렇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담장 기준으로 양택을 보는데 전체적인 이 담장으로 이 아래채를 분석하시면 안 됩니다. 이 위에 거는 위에 거만 분석을 하시고 이제 아래채 분석을 할 때는 아래채 뒤에 바로 뒤에 담을 싼 게 있어요. 요거를 이제 담장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요 백호 쪽에를 보게 되면은 백호 쪽에 참 이 집은 특이합니다. 이렇게 바위가 이게 이제 박힌 돌이 있어요. 이 박힌 돌. 그러면 이 돌은 가로로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눌러져 내려가고 있어요. 이건 뭐냐면은 기운이 뭉치는 거야. 내려가면서 브레이크를 잡아주면 기운이 뭉치는 건데 이런 집 구조에 백호 쪽에 있으면 큰 아들보다 이제 작은 아들이 파워를 쓰고 이제 바깥 주인보다 안 주인이 더 이제 힘을 쓰는 이제 형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. 그러면서 바로 붙어 있죠. 그러니까 작용력이 이제 바로바로 이제 드러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이 집에서 이제 보게 되면 저쪽이 청룡 쪽이 약간 들렸어요. 들렸기 때문에 이 백호보다 높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가냐면 이렇게 이제 잡아주는 거. 위에서 이렇게 조리질을 할 때 왼손잡이를 하는 거예요. 그럼 물이 일로 쏟아지겠죠. 그러면 재물은 안쪽으로 모이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백호 쪽에도 여기 이제 우물터가 있었는데 여기도 한 10m 정도 이제 깊이로 굉장히 깊은 이제 샘이 있고요. 그러니까 이런 데의 특징은 뭐냐면 재물이 많은 대신 건강에는 좀 문제가 생기는 터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.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여기 부친되시는 분이 이제 98세신데도 건강하게 이제 사시고 계셔서 참 다행이고요. 다른 데에 비해서 이 집의 특징은 뭐냐면 저기에 연못이 하나 있어요. 백호 쪽 끝자락에 미방입니다. 위치로 보면 미방인데 이쪽에 또 이렇게 보세요. 서쪽으로 지금 현재 예전에 있던 건물을 이렇게 이제 다시 이제 개축 내지 이제 다시 하고 있는데 이 터는 굉장히 습합니다. 그래서 이 집에서 만약에 이 터를 짓게 되면은 바로 이 집에서 우측으로 저 백호 쪽에 연못이 있습니다. 우리 명리에서도 도화살 얘기하시죠. 물이 많은 데는 도화 기운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를 뭐 차실이나 이런 걸 활용하시게 되면 재물을 모으는 데는 전혀 이제 부족함이 없다.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이제 제가 이 화사 별서에 와서는 여러 가지로 참 명당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걸 많이 봤는데요. 그 터를 참 활용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. 더군다나 저 앞에 있는 안산을 보게 되면 금수성체입니다. 금수성체. 금수성체로 재물과 예술과 문장에 뛰어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자리로 좋습니다. 그 아까 수정법은 제가 저 위에서 했죠. 감자 손문에 대한 걸 했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안 하겠습니다. 어쨌든 이제 참 날씨도 좋고요. 또 주인 그 어른들이 참 품성이 고우셔가지고 접대도 잘 받고 이제 했습니다. 그러면 이제 다음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